전국민 스페인어 왕초보 탈출 프로젝트 반갑습니다. 오늘도 디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인사말은요, 짧죠? buenas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buenas. buenas. 네, 이렇게 두 가지의 다른 음으로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buenas 하셔도 되고요. buenas 하셔도 되고요. 그죠? 자, 요게 어디서 또 온 거냐? 우리 지난 시간에 저 익숙하게 다 봤습니다. bueno는 좋은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였고요. buenos dias 아침 인사, 그죠? buenas tardes 오후 인사, 그리고 저녁 인사로 buenas noches까지 한 번씩 배워봤습니다. 자, 이 친구들도 너무 길어. buenos dias, buenas tardes, buenas noches 하기가 조금 너무 길어. 그러니까 우리 짧게 자주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요거 우리 생략하고 편하게 buenas 하자. buenas. 그죠? 뭐 꼭 자주 만나는 사람한테만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사실 내가 즐겨 찾는 주변에 슈퍼가 있다, 마트가 있다. 거기에 점원분들, 사장님들, 식당 분들 만나면 buenas 그냥 이렇게 편하게 가볍게 인사할 때 사용하는 인사말이었습니다. 오늘 buenas 줄여서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요, parte 2 문장 만들기 1탄 그 첫 번째 대명사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대명사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대명사의 종류를 배워볼 겁니다. 스페인어 대명사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역시 종류를 말씀드리는 수업에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태도는 그렇다고 하는군, 편하게 듣고 이해하는 그런 자세로 오늘 수업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명사의 종류를 알아보기 전에 역시 대명사가 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대명사 간단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명사 배울 때 뭐였습니까? 명사는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앞에 대신은 저 대자는 대신한다라는 뜻의 대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대신하는 말, 이름 대신에 쓰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스페인어로는 따라 읽어봅시다. pronombre, pronombre. 네, pronombre, nombre, 이름입니다. 이름, el nombre, nombre, 이름. pro는 우리 접미사 중에, 접두사 중에, 우리 profesor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profesor, profesional, 그죠? professional, 전문가, profesor, 선생님. 저 앞에 다 pro가 들어가잖아요. 이 pro는 누군가 앞에 서는 사람, 누군가 앞에 서면 대부분 대신하는 거죠. 프로페셔널, 전문가들, 누군가를 대신해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죠. 그래서 pro가 대신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름을 대신하는 말로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대신해서 나타내는 말들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스페인어의 대명사는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크게 인칭대명사, 소요대명사, 관계, 제귀, 부정, 지시, 의문, 감탄대명사에서 총 크게 7가지 정도로 구분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인칭대명사는요, 보시면 격이 나눠져 있습니다. 주격, 목적격, 전치격, 그래서 격, 클래스, 나는 격이 달라. 이런 의미 할 때 클래스가 3가지로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친구들을요, 한번 전반적으로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스페인어의 대명사들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또 어떻게 사용되는지까지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명사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명사, 인칭 대명사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인칭 대명사가 뭐냐? 우리 대명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름을 대신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이름을? 사람을 부를 때, 그죠? 사람을 부를 때 대신해서 쓰는 이름입니다. 사람을 부를 때 이름 대신에 쓰는 말, 사람을 대신해서 부르는 말이 되겠고요. 우리 3가지의 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격을 모두 한번 볼 텐데요. 이 모든 것들은 각각 1, 2, 3인칭과 복수형으로 구분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격 인칭대명사 먼저 보겠습니다. 주격이라는 말은 뭐냐? 인칭대명사를 주어로 사용하실 때 활용해야 하는 형태들입니다. 자, 주어, 인칭대명사가 주어야. 내가 누군가를 사람을 부르는데 이름 대신에 쓰는 말, 그죠? 나, 너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죠? 나는, 너는, 그녀, 당신은
우리는, 너희들은, 그들, 그녀들, 당신들은 스페인어로 각각 뭐라고 하느냐? 먼저 첫 번째, yo. yo. 저 yo라고 합니다. 나, yo. yo. 너는 스페인어로 tú. tú. 네, 또라고 합니다. 이렇게 틸데 붙어 있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 소유형용사 배울 때 나오겠지만 틸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 그, 그녀, 당신. 스페인어로 그는 él. él. 그녀는 ella. ella. 자, 당신은 스페인어로 usted. usted. 네, 뭔가 이상합니다. 자, 당신은 사실 문법적 개념으로 치면 2인칭에 해당되죠. 그죠? 나랑 지금 대화하고 있는 직접적인 당사자잖아요. 그러면 2인칭을 써야 돼. 2인칭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3인칭에 와 있나요? 자, 보세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각 인칭별로 스페인어는 동사 변형을 다르게 합니다. 각 인칭에 따라서 인칭에 맞춰서 스페인어는 동사의 모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usted,과 ustedes, 당신과 당신들,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두 가지는요, 의미적으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인칭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스페인어에서는요, 동사 변형을 3인칭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3인칭 동사 변형을 하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여기서는 3인칭으로 제가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문법적으로는 2인칭이 사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스페인어에서만큼은 그죠? 문법에 따라 동사 변형을 3인칭을 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익숙하게끔 그죠?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3인칭에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봐야겠죠. 우리는 스페인어로 nosotros. 네, nosotros라고 합니다. 너희들 스페인어로 vosotros. 네, vosotros라고 했고요. 자, 우리 L을 이렇게 띄르돼 있는 거 역시 좀 지켜보셔야겠죠. L이 우리 관사 배웠습니다. 남성 정관사도 L입니다. 근데 3인칭 단수, 인칭 주격 대명사도 뭐다? L이다. 대신 틸데가 이렇게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겠고요. 자, L의 복수형 그들을 표현할 때 스페인어로 ellos 라고 합니다. 그녀들 ella였으니까 s만 추가해서 ellas. 잘하셨습니다. 자, 당신들 usted 네로 끝났으니까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es 추가해서요. ustedes.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주격인칭 대명사는 그게 1, 2, 3인칭, 복수, 단수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점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격도 한번 배워봐야겠죠. 다른 격도. 자, 전치격 보겠습니다. 전치격이 뭐냐? 말 그대로 전치사 뒤에 인칭 대명사를 사용할 때 활용해야 하는 형태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전치사가 뭐야? 자, 여러분들 개념적으로는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뭐 영어로는 to, in, 어디로, 어디, 안에 어디를 향해서 뭐뭐와 함께 이런 것들을 전치사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스페인어도 비슷합니다. 다만 전치사는 앞에다가 둔다, 전에 위치한다, 전에 배치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두는 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명사나 다른 명사 앞에 놓여서요, 다른 명사 또는 다른 동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 안에 있는 무엇과 함께 있는 무엇, 그죠? 무엇과 함께 게임하는 누구누구와 함께 노는 뭐 이런 식으로 무엇이 해당하는 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나타낸다. 그래서 인칭 대명사를 전치사 앞에 쓰고 싶을 때는 반드시 전치격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앞서 봤던 주격 인칭 대명사랑 다른 게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1인칭 단수, 2인칭 단수. 나, 너 이 2개만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뭐라고 한다? me. 네, me. 틸데 엘라 이 틸데 있는 거 주의하십시오. 틸데가 없으면 또 다른 의미가 됩니다. 자, 띠, 너, 띠. 좋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똑같습니다. 모두 똑같이 전치사 앞에 쓰인다고 하더라도, 그죠? 뭐, 네 안에 나 있다 할 때, 그죠? 너 할 때 뚜 아니고 띠라고 써야 된다. 그죠? 반대로 또 나와 함께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 전치사랑 함께 써서 그러면 yo가 아니고 me라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전치격 간단하다. 1인칭, 2인칭 단수, 나, 너만 다르고 나머지는 모두 똑같다.
자, 세 번째 격입니다. 세 번째 클래스. 바로 목적격인데요. 자, 목적격은 크게 간접 목적격, 직접 목적격 두 개로 나뉩니다. 그러면 목적격이 뭐냐? 목적어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인칭대명사를 각각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로 쓸 때 이렇게 활용하셔야 됩니다. 모습이 조금 달라집니다. 간접 목적어는 통상 뭐뭐에게, 누구누구에게를 의미합니다. 그죠? 그리고 직접 목적어는 기본적으로 뭐뭐를, 누구누구를, 그죠? 직접 목적으로 탁 취해서 동사의 영향이 바로 가게끔, 요거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향하게끔,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스페인어 간접 목적격 인칭대명사. 사람을 대신해서 부르는 말을 목적어로, 간접 목적으로 사용하면 첫 번째, 나에게는 me. 좋습니다. 너에게는 때. 굿. 자, muy bien. 그, 그녀, 당신에게로 쓸 때는 le. 우리에게 nos. 너희에게 os. 그, 그녀, 당신들에게 less. 자, 한번 쭉 연결해서 읽어볼까요? me, te, le, nos, os, les. 한 번 더. me, te, le, nos, os, les.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인칭대명사를 직접 목적으로 쓸 때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러분. 1인칭, 2인칭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아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복수 형태까지 아주 똑같이 생겼고 3인칭만 다릅니다. 3인칭만. 이 광고. 네. 자, 3인칭만 다릅니다. 선생님 이거 똑같은데 구분이 되나요? 사실 스페인어 안에서는요 대부분 다 구분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목적격 대명사를 배울 때 되면 이해를 하시게 될 텐데요. 일단 위치는 둘 다 똑같습니다. 동사 앞에 배치된다는 거 똑같아요. 하지만 동사가 작용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문맥 안에서, 문장 안에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인칭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여기는 우리 간접 목적격 인칭 대명사에서는 그, 그녀, 당신이 다 하나였습니다. 그죠? 레라고 표현하면 끝이었어요. 3인칭은 각각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를 로, 그녀를 라. 자, 직접 목적어가 항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항상 사람인 건 아니죠. 그래서 물건을 사용할 때 그것을 이라고 표현할 때는요, 그 명사, 내가 지칭하려는 그 대상, 뭐뭐에 해당하는 명사가 성이 남성이니 여성이니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당신을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당신을. 자, 당신을은요, 유일하게 직접 목적 대명사지만 요거를 그대로 가지고 왔었습니다. 네.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어요 라고 표현하면 로는 그이고 라는 그녀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당신은 일 때는 레를 가지고 와서 당신을 표현할 때는 레를 사용합니다. 이건 조금 이제 예외적인 팁이었습니다. 저 복수 형태도 마찬가지 읽어보겠습니다. 로스. 남성 정관사 복수형이랑 똑같죠.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친구들은 항상 동사 앞에 쓰일 거기 때문에 똑같이 생겨도 문장을 구분하는 데는, 문장 안에서 의미를 구분해내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녀들은 역시 라스. 네, 역시 여성 정관사 복수형이랑 똑같이 생겼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장에서 쓰이더라도 구분을 못할 일은 없다. 왜? 배치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소유대명사 보겠습니다. 이게 내 거야, 내 것, 너의 것, 그의 것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소유대명사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각 인칭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의미하는 대명사인데요. 먼저 첫 번째 1인칭 단수 내 것 할 때 관사를 씁니다.
소유대명사는 항상 이렇게 관사가 포함돼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고 싶은 그 물건이 또는 그 물체 또는 무언가가 남성명사다. 남성이야. 그러면 L. 여성이야. 그러면 라를 쓰시면 됩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남성이라고 가정하고 여기서까지 모두 보겠습니다. 내 것. El mío. El mío. 네. 네 것. El tuyo. El tuyo. 그녀, 당신의 것 똑같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El suyo. El suyo. 네. 우리 것, 이거 우리 거야. El nuestro. El nuestro. 네. 너희 것, el vuestro. El vuestro. 그들, 그녀들, 당신의 것 똑같습니다. El suyo. El suyo. 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요. 자,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대명사들이 인칭과 수에 따라서 생김새가 조금씩이라도 달랐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건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아니, 그럼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네. 구분할 수 없습니다. 네. 실제로 문장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느냐? 자, 그들, 그녀들, 당신들의 것이라고 해서 요 형태가 이 친구 옆에 예를 들어서 수요스라고 쓸 수 없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느냐? 수요스라고 쓰면 내가 지칭하려는 그 명사가 복수형일 때 이렇게 씁니다. 그 명사가 복수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엘리브로였습니다. 엘리브로였다고 가정해 볼게요. 엘리브로 책이죠? 네, 책. 자, 내 책이라고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엘미오는 책이 한 권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책이 여러 권이어서 책이 복수형입니다. Los libros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럴 때 s를 붙여서 míos, los míos. 3인칭으로 쓰면 los suyos.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칭하는 대상의 성과 수에 따라서 이 사용하는 형태들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이 친구 수요, 수요는 내가 누구의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누구가 복수든 단수든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맥으로만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성형으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칭하려는 그 무언가가 엘리브로가 아닐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라클라세 해봅시다. 라클라세. 지금 막 떠오르는 단어가 클라스예요. 자, 수업 또는 교실. 자, 나의 수업. 그러면 엘미오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한다? 여성 명사를 지칭하고 있으니까 라 미야.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자, 여성 명사를 지칭하는 대상으로 너의 것, 네 것이라고 표현하려면 라뚜야.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그렇죠? 3인칭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라수야. 그렇죠? 오만 아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죠? 똑같이 오만 아로 바꿔서 la nuestra, la vuestra, la suya 이렇게 아로 바꿔서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간단하죠? 대신 여러분들 이 친구들은요 주의할 점 별표입니다. 주어로 쓰일 때만 사용됩니다. 주어로 쓰일 때만. 이 친구들을 목적어로 나의 것을 다오, 나의 것을 다오 할 때 주어 내지 목적어로 사용이 되고요. 이거는 내 거야. 이거는 나의 것이야. 그래서 뭐뭐이야. 나의 것이야 해서 보어로 사용될 때는요. 우리 소유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됐을 때 또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 시간에서. 자, 계속 보겠습니다. 스페인어에는 관계대명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 관계라는 말이 딱 붙으면은 뭔가를 연결해 주는 거구나. 뭔가를 연결해 주는 거야 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는 뭘 연결합니까? 자, 동일한 명사에 대한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뭘 연결한다? 동일한 명사를 다루고 있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쳐주는 역할을 한다. 그 첫 번째가 깨입니다. 깨. 아주 많이 사용되는데요. 깨는 여기 부분에서는 틸데가 없습니다. 틸데 없는 깨는 첫 번째 관계대명사로 기능한다. 뭐냐?
주절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선행사, 먼저 앞서서 나오는, 먼저 행동하는 선행사로 받아서 종속절의 주어나 목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너무 어렵죠? 그럼 주절이 뭐고 종속절이 뭐야?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자, 우리는 책 한 권을 읽어요. 라는 문장. 스페인어로 Nosotros leemos un libro. 한 번 더. Nosotros leemos un libro. 잘하셨습니다. 자, nosotros, 우리는 leemos, 우리는 읽는다, 우리가 읽는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un libro, 어느 한 책 한 권을, 자, 책 한 권을 읽어요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el libro, 그 책, el 했으니까 그 책이죠, 그죠? 그 책은 se trata de economía.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l libro se trata de economía. 네. 잘하셨습니다. 긴 문장도 아주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자, se trata는 뭐뭐에 관하다. se trata de 뒤에 economía, 경제. 그 책은 경제에 관한 것이에요.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 두 문장을 보시면 하나의 요소가 딱 겹칩니다. 다른 건 다 다른데 뭐가 겹치나요? libro, 책입니다. 이 책이 겹칩니다. 이 책이 겹치는 걸 어떻게 합칠 수 있느냐? 이렇게. 두 번째 문장이 종속절이 돼서 첫 번째 문장에 이렇게 종속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이 슉 가서 붙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문장에 있는 주어, 여기서는 목적어가 됐죠. 우리는 책을 읽다. 직접 목적어가 됐는데 두 번째 문장에서는 책은이라고 해서 주어가 됐어요. 그러면 뭐야, 여기서는 목적어고 여기서는 주어이니까 주어로 활용되고 있는 문장을 뒤에 딱 붙여서 뭘로 바꾼다? 깨로 바꾼다. 깨로 바꿔서 읽으면 자, 우리는 첫 번째 경제에 관한 책 한 권을 읽는데 그 책은 경제에 관한 것이에요. 이렇게 합쳐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거는 사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 이렇게 하시라고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아, 이런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있구나. 그래서 영어의 that에 해당하는 친구구나.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관계대명사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끼엔입니다. 앞서서 끼엔은 사람이나 사물 다 종속절의 주어, 목적 역할로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죠? 이 친구는 오로지 뭐만 한다? 사람만 선행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만. 그래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첫 번째 문장, 나는 한 여인을 알고 있어요. Yo conozco a una mujer. Yo conozco a una mujer. 나는 어떤 한 여인을 알고 있어요. Una mujer, 어떤 한 여인. 그렇죠?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장입니다. La mujer vive en Corea. La mujer vive en Corea. 네, vive가 살다, vivir 동사의 3인칭 단수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 여인은 한국에 살아요. 자, 우리 문장 연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왜? 여기에 목적어가 이 두 번째 문장에서는 주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사람을 선행사로 받는 관계대명사 끼엔을 활용하면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그죠? 네. Yo conozco a una mujer. 나는 어떤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끼엔, 뭐뭐 하는, 그죠? vive en Corea. 한국에 사는 여인을 알아요.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한다. 끼엔까지 한번 봤습니다. 자, 제기대명사 한번 보겠습니다. 제기대명사가 뭐냐? 제기는 다시 귀속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귀속되게 만드는 대명사예요. 자, 타동사의 효과가 주어로 다시 귀속되도록 만드는 명사를 의미합니다. 우리 예시를 먼저 볼게요. 이해를 먼저 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장. 그는 접시들을 매일 씻는다. 여기 점 찍어야겠죠? 스페인어로 뭐라 표현하느냐? Él lava los platos todos los días. 자, todos los días가 매일이 됩니다. 이 친구가 매일입니다. 매일. los días. día 하면 날. 그죠? 어느 하루 날 의미한다고 했죠. 그죠? 얘를 복수형으로 쓰고요. 여기 앞에 모든이라는 뜻의 형용사를 쓰면, 그죠? 형용사를 같이 todos los días 이렇게 사용하면요. 모든 날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él lava, 그는 lava, 씻습니다. 씻다라는 동사입니다. lavar 동사, 씻다. 근데 이 씻는 행위의 결과가 어디에 미칩니까? los platos, 접시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기대명사를 활용하면요.
동사는 똑같습니다. 주어도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제기대명사 se를 사용하면 él se lava todos los días. 그러면 내가 나 스스로를 계속 씻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사의 효과가 어디로 가느냐? 여기서는 동사의 효과가 platos, 접시들로 갔는데 다시 어떻게 해요? 동사 효과가 가려다가 돌아와서 주어에게 미칩니다. 라바르 동사 씻다가 가려다가 나신한테 돌아와서 나를 씻다. 내가 나를 씻는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국어에서는 씻는다라는 표현이 제귀적 표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나 스스로를 씻어도 그냥 씻는다고, 내가 아닌 다른 어떤 거를 씻어도 씻는다.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지만 스페인어는 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각 인칭과 수별로 어떻게 구분될까요? 나 자신을 또는 나 자신에게 me.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그죠? 목적격 인칭 대명사랑 똑같이 생겼죠. 그죠? 요 두 개 친구들, 요 네 개는 다 똑같습니다. 뭐만 다릅니까? 3인칭만 다릅니다. 자, 3인칭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그녀 당신 자신을 또는 그 그녀 당신 자신에게 스페인어로 se. 복수로 써도 똑같습니다. se. 네, 요렇게 제기대명사가 스페인어에는 동사의 효과가 주어로 다시 귀속되도록, 그래서 뭐 누구누구 자기 자신에게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또 다른 대명사, 지시대명사가 있습니다. 사람이나 뭐 사물을 가리켜서요, 이것, 그것, 저것, 이렇게 거리적 의미와 성수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이것, 그것, 저것, 남성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것, 요거, 여기 있는 거, 이것, 어떻게 표현한다? este. 네, 이것은 여기 있는 거, 이것. 조금 멀리 있는 거, 그거 있잖아, 그거. 그것 할 때 ese. 네, 저것, 저 멀리 있어요. 또는 여기에 없어요. aquel. 네,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여성형으로 바꾸면 에가 아로 바뀝니다. esta. 자, 역시 그것도 에가로 바뀌어서 esa. 네, 아켈도 아가 붙는데 엘레가 하나 더 붙어서 아케이아가 됩니다. 저것 아케이아. 네, 남성과 여성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내가 지칭하는 그 대상, 이것 한데 이것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남성이에요. 명사가. 그러면 남성 este. 내가 이것이라고 지칭했는데 이게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면 esta. 이렇게 여성형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지칭하는 대상의 성에 맞춰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야 되고요. 내가 지칭하려는 그 대상이 뭔지 모를 수 있습니다. 또는 굉장히 추상적인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성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활용하느냐? 오로 바꿉니다. 오로 바꿔서 읽어볼게요. esto. 다음 그것 eso. 저것 aquello. 네. 역시 이 중성은 내가 뭔지 모를 때 표현한다. 그래서 복수형은 없습니다. 추상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자, 복수 형태로 남성, 여성 어떻게 표현하나요? 남성이 에가 오로 바뀌어서 에세가 추가됩니다. estos. 그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esos. 네. 저것들을 할 때 뭐예요? 아케야라고 엘레가 두 개 붙어서 에이가 추가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가 오로 바뀌어서 아케이오스. 네. 여성 형태는 간단하죠? 에세만 추가하면 됩니다. estas. 그것들 esas. 저것들 aquellas. 네, 이렇게 지시 대명사를 알아봤습니다. 뭐뭐 하는 것들, 저것들, 이것들 할 때 표현하는 거다. 자, 의문 감탄 대명사가 있습니다. 의문 대명사, 감탄 대명사 동시에 활용되기 때문에 저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고요. 보통 어떤 의미를 띠느냐? 그래서 무엇, 어떤, 어디, 얼마, 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울 거, 무엇을 스페인어로 뭐라고 하느냐? 깨.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관계대명사 볼 때 깨 만났죠. 근데 유일한 차이가 뭡니까? 여기 에에 틸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음되는 이 대부분 다 보시면 전부 다 틸데가 있죠. 여기에 찍혀져 있는 틸데는 어떤 강세 규칙을 부여하기 위한 틸데가 아닙니다. 틸데는 기본적으로 강세의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서 또는 뭐 뭔가 뒤에다가 더 붙고 또는 빠지고 해서 달라지는 원래의 형태에서 달라지는 강세의 위치를 규정시켜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활용되는 사례도 있지만 그 외에도 뭔가 아무런 강세의 변화를 주지 않더라도 의미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의문 감탄 대명사인데요. 자, 깨에 틸데, 에에 틸데가 딱 붙으면 더 이상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의문 감탄 대명사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가 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꽐 어떤 이 중에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 꽐. 꽐. 네. 자, 누구? quién. quién. 네, 이것도 틸데 딱 빼면 그죠? 관계대명사였죠. 하지만 이것은 틸데가 딱 붙어서 의문 감탄 대명사가 되었다. 자, 다음 cuánto. cuánto. 네, 얼마?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볼 때 그죠? cuánto. 대부분 다 뭐 의문문을 만들 때 또는 감탄문을 만들 때 대부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의문문에서 대표적으로 이게 뭐예요? 라는 것을 스페인어로 뭐라고 물어보느냐? ¿Qué es esto? ¿Qué es esto? 이게 뭐예요? 할 때 esto 지시대명사 중성형 썼습니다. 왜 중성형입니까? 뭔지 모르니까.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그 순간 나는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근데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어떻게 구분해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에는요. 지시대명사를 사용하면 다 중성형을 써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주어가 이것은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표현하면 에스토를 뭐로 바꾸면 될까요? 바로 직전에 봤죠? 에소가 되겠죠. 저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케이요 라고 질문을 해야겠죠. 그렇죠? 중성 형태로 이렇게 활용이 된다. S는 세르 동사입니다. 뭐뭐이다 동사의 3인칭 단수형 변형 형태입니다. 우리 세르 동사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녀는 누구입니까? 사람으로 볼 수 있죠. 사람. 이게 틸데 A에 틸데 딱 찍어주고 ¿Quién es ella? ¿Quién es ella? 네, 역시 여기서 주어는 그녀입니다. 그녀는 누구입니까? 그래서 주격 인칭 대명사가 활용이 됐죠. 그녀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쓸 때 이렇게 의문 대명사를 활용합니다. 자,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자, 부정대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해져 있지 않은 대상, 그죠?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부정대명사.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이나 사물, 장소, 방향 등을 지칭하고 싶을 때 사람, 사물, 장소, 방향을 지칭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대명사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러분 암기하시라고 준비한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어떤 것, 무엇인가 라는 걸 주어로 쓸 때 우리 뭐라고 표현할까요? 알고. 네, 누군가가 나를 쫓아오고 있어요 할 때 그 누군가 알기엔. 네, 알기엔입니다. 요거 끼엔이랑 비슷하죠, 그죠? 끼엔에서 뭔가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끼엔에서 요거를 해로 바꾸면 기엔이 되잖아요, 그죠? 끼엔 비슷하다. 자, 어떤 사람, 어떤 것 표현하는 스페인어로 알구노. 보세요. 알고랑 비슷하죠, 그죠? 어떤 사람 중에도 남자가 대부분 표현이 될 겁니다. 여자음 알구나라고 아로 바뀌게 될 텐데요. 누군지 일단 모를 때, 확실하지가 않으면 남성, 여성 모르잖아요. 그때 알구노라고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식당에 갔습니다. 이 중에 어떤 거 드실래요?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 스페인어로 cualquiera. 네, 이렇게 부정대명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다수, 대부분이라는 표현도 대명사로 존재합니다, 스페인어. 근데 사실 얘는 명사인데 대명사로 활용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가 있다? 관사가 있다. 스페인어로 뭐라 그러느냐? La mayoría. 네, 그래서 mayoría가 mayor에서 온 겁니다. mayor. 그래서 우리가 나보다 나이가 많은 형제, 그러면 hermano mayor. 나보다 나이가 적은 형제, hermano menor. 그래서 mayor은 상위에 혹은 더 높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요거를 양적인 측면으로 해석하면
대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la mayoría, 대부분. 자, 많은 사람, 많은 것. 역시 주어로 활용되고 있는 거죠. 그죠? mucho. mucho. 네, 여러분 besame mucho 하잖아요. 노래 besame mucho. 여기 그 mucho가 물론 거기 besame mucho에서는 부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정대명사가 아니라 여기는 주어로 사용하려면 그죠? 대명사가 돼야 되잖아요. 주어로 쓰려면. 그러면 많은 사람은 많은 것은 그죠? 이렇게 표현할 때 mucho. 네, 이렇게 대명사로도 쓸 수 있다. 자, 아무것도 아무 일도 아무것도 아니야. 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거 할 때 nada. nada. 네. 동일한 의미인데 그게 사람이면 아무도 그 누구도 nadie. nadie.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또는 다른 사람, 다른 것 스페인어로 otro. otro. 네. 자, 얼마 안 돼. 얼마 안 되는 사람, 얼마 안 되는 것들. 표현은 poco. poco. 자, poco는요, 형용사이기도 합니다. 적은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적은. 양이 적은. 그죠? 이런 의미로도 사용되는데요. 여기 대명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모든 것 표현으로 todo. todo. 우리 조금 전에 예시에서 todos los días 형용사라면서요. 네, todo는요, 형용사이면서 또 부사이면서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네, 주어로도 사용될 수 있다. todo.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런 의미의 그죠? 주어로도 활용이 되려면 대명사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대명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선생님 부정대명사면 정해져 있지 않은 거라면서요. 근데 모든 것이면 사실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해석이 분명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정대명사로 분류가 되어 있는 이유는요. 특정 대상이 또는 대상들이 지칭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뭉뚱그려서 전부 다 모든 것 이러면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스페인에서 문법적으로 이 친구를 구분할 때는 부정대명사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사람, 여러 것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죠. 그죠? 정해져 있지 않은 대상인 거죠. 그죠? 그러면 varios. varios.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정대명사라는 게 있어요. 이 친구들도 대명사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다른 보면 뭔가 부사로도 형용사로도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지만 대명사로도 쓸 수 있겠군.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대명사의 종류들을 알아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거, 좀 중요한 거, 우리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는요. 주격 인칭대명사와 목적격 인칭대명사입니다. 그리고 뭐 또 다음 시간에 기회를 봐서 또 제기대명사가 또 중요합니다. 스페인어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먼저 보고요. 나머지 대명사의 친구들은 점점 우리 레벨을 올려가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공부를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페인어에는 7가지의 대명사가 있더라 정도만 오늘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헤어질 때 사용하는 표현 배워봐야겠죠. 오늘 준비한 표현은요. 읽어보겠습니다. cuídate. cuídate. 네, 이거를 한국어로 표현하면 잘 지내 라는 표현입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 라는 표현이죠. 우리 헤어질 때 잘 지내고 잘 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그때 cuídate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cuídate. 네, 이게 왜 이런 표현이 됐느냐? 사실 합성합니다.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cuida는요, 지키다, 케어하다, cuidar 동사의 2인칭 단수 명령형입니다. 지켜라 라는 뜻입니다. 너 이거 지켜. 뭘 지킵니까? 때. 우리 봤죠? 이거 어디서 봤습니까? 목적격 인칭 대명사잖아요. 그죠? 직접 목적격이면 너를이 되고 간접 목적격이면 너에게가 되는 친구였습니다. 그죠? 때 기억하시죠? 역시 제귀 대명사로도 됩니다. 너 스스로를 지켜라. 저 여기서는 제귀 대명사로 활용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활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너 스스로를 지켜라. 제귀 대명사 때를 써서 너 스스로를 잘 지켜. 무슨 뜻입니까? 잘 지내 라는 표현이 됐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지키십시오. 다음 시간까지 cuídate.